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해 나가면서 수없이 써야 될 용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용어들인데 그 용어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을 겁니다. 뭐 비전공자 학생들도 아마 중학교 물상 시간인가요? 물상 시간 같은 데 보면 오미 법칙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미 법칙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봤을 건데 어쨌든 여기에 구성되는 것에 사용되는 것들이 전압이죠. 그리고 또 뭐요? 전류요. 그리고 저항. 전개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그죠?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기호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V고, 단위는요. 이건 V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볼트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볼트다. 그리고 전류는, 기호는 I고, 단위는 암페어다. 그리고 저항은, 기호는 R이고, 단위는 옴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싶은 용어. 아까 했던 전하량. 기호가 뭐였고요? Q였고, 단위는 쿨롱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을 했으면 싶은 거. 정전 용량이라는 단어예요. 정전 용량은 기호가 C. 단위는요? 페럿이라고 하고, 이 정전 용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콘덴서, 그죠? 이 전하를 충전하는 능력을 가진 애의 크기까지 다 포함해서 콘덴스다라고 그렇게 커패시턴스, 콘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말로는 정전 용량입니다. 그죠? 자, 정전 용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커패시터 뭐 이런 단어 말고 정전 용량. 전하를 담아 놓는, 그죠? 담아 놓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은 용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담겨 있는 양은 전하량인 거예요. 전하량과 정전 용량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전 용량은 담을 수 있는 용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정전 용량이고요. 전하량은 실제로 담겨 있는 양을 이야기할 때는 전하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하량과 정전 용량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니까 이런 것들 봐주시고, 이 5가지 용어를 언제 물어봐도 대답이 확실하게 돼줘야 되는 게 이 5가지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용어는 이 그림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요. 여기요. 이 그림이 뭔지는 알겠죠? 뭐예요? 네? 네, 수도가 아니래요. 이건 지금 이제 수조,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이고, 그죠? 그러시고, 그 그릇에 물이 지금 이제 요만큼 담겨 있고, 담겨 있을 때 수도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흘러가서 양동이의 물을 받죠. 그죠? 그래서 양동이의 물을 받는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자, 여기서 이 물이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관에서 뭔가 압력이 주어지겠죠. 그죠?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려면 압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 압력은 보통 여기서 물의 높이죠. 그죠? 수조의 높이입니다. 이게 수두라는, 뭐 전기 쪽에서는 수두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높이가, 위치 에너지가 이 압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물의 높이요. 이 물의 높이가 지나갈 수 있는 압력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앞으로 전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전압이라는 단어는 말은 전압이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고 그 기호는 보이고 단위는 볼트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전압이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단어는 전압이 아니에요.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얘는 이런 단어를 같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기전력.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전압이다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죠? 건전지 전압이 1.2V인가요? 1.5V.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아니까 되는데, 근데 전압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전기적인 압력? 뭐 이 정도 생각나잖아요. 그죠? 뭐 전압 아니까. 근데 이제 기전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전압의 개념입니다. 이 전기적인 압력이 어떤 일을 하는데 라고 하면요. 이 기, 전, 역. 이 기자가 발생할 때, 일어날 기자, 그죠?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전자가 전류라고 생각하세요. 기전력이라는 말은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인 거예요. 그게 전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크다라고 하면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이 세다. 전압이 작다.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압은 물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이죠. 그죠?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게 수압이고, 이 수압이 커지려면 물이 많이 차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많이 차 있어야 되고, 수압이 작으면 물이 조금만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되는 거고,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전력이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항상 전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기전력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래서 그래야 전압이라는 게 좀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전압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구체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이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수압이요. 여기 있는 수압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 전기회로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전압이다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이제 해결됐습니다. 전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 전하의 흐름. 그죠? 그래서 전류하면, 전하가 흘러가면, 캐리어가,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전류다. 이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요. 이 물의 흐름이 전기회로에서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인데, 물의 흐름이 전하의 흐름하고 똑같으려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흐름 관점을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물이 지금 이제 밸브를 요만큼 열어가지고요. 물이 1초에 5리터가 나와요. 5리터가 나오는데, 이게 흘러가가지고 여기에 10초 동안 물이 흘렀어요. 10초 동안 물이 흘렀으면 여기에 흘러온 물의 총량은 얼마예요? 이건 50리터죠. 자, 이때 이 50리터도 물이고 이 5리터도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0리터는 이 시간 동안 총 흘러나온 물의 양, 이 5리터는 1초 동안 흐른 물의 양이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 물과 이 물의 의미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총 흘러나온 물의 양. 우리 아까 전에 전류라는 말은 전자가 흘러간다고 했죠. 그럼 총 흘러간 전자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뭐가 된다고요? 이건
앞으로 우리는 Q예요. 전하량인 거예요. 흘러간 물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을 이야기할 때는 전하량인 거예요. 근데 이 물은 흘러간 물의 총량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을 때 1초에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이 5리터가 흘러서 10초가 됐으니까 50리터지만 이걸 밸브를 제가 좀 잠궈가지고요. 잠그면 2리터가 흘렀어요. 근데 이게 25초 동안 흘러가가지고 50리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50리터라는 총 흐른 물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은 전류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이건 전하량이 같은 거예요. 흘러간 총 물의 양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간 물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전하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리터나 2리터는요. 2리터는 저항, 이런 물의 흐름을 막는 요소에 의해서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적게 흘러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간 거고요? 단시간당이죠. 그죠? 1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인 거예요. 얘는 1초당 흐르는 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총 흘러간 물의 양이죠. 총 흘러간 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흘러간 물의 양은 무조건 전하량입니다. 전하량인데 이 1초에 흐른 물의 양은요. 1초에 흐른 물의 양은 전하량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고 이때 이 개념이 전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내일 모레 면접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한테 질문 사항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전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전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지금 대답한 것처럼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전하의 흐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이 관점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50점짜리 답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점짜리가 되려면 무조건 단위 시간에 흐른 전하의 양이다. 전하가 흘러가는 건 맞는데 단위 시간당이라는 단어만 붙여주면요. 그게 100점짜리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항상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즉 전하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하량은 그 시간 전체를 통해서 흘러간 총량을 이야기할 때는 전하량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하량과 전류 구별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50리터 물을 만들려면 이건 5리터가 몇 초요? 10초고 2리터는요? 25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값은 뭐고요? Q고요. 이 값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I죠. 이건 뭐고요? T죠. 전기에서 가장 기본 공식이고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Q는 IT예요. 그래서 Q는 IT고 I는 그래서 뭐고요? T분의 Q고 이 T분의 Q를 말로서 표현하면요. 말로서 표현하면 이게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인 거예요. 전하의 흐름인 거예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을 전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류의 단위가 뭐라고요? 암페어죠. 근데 이 암페어하고 똑같은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이건 전하량이니까 쿨롱이고, 그죠? 얘는 시간이니까 세크죠. 그래서 이게 전기에서 기출 문제예요. 이 쿨롱 세크하고 쿨롱 퍼 세크가 어떤 단위냐, 뭐하고 같냐 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이 전하량과 전류하고 이 시간의 관계 Q는 IT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아는데 이걸 뭐 시험 나오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전류 주어져 있고 시간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전하량 이렇게 해가 상식적으로 그냥 곱하겠지라고 해서 하는데 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수업하면서 한 100번은 이야기할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걸 잘 해놓으면 어려운 건 그냥 가는데 기본적인 걸 그냥 대충 하면요. 어려운 건 안 보여요. 공부는 진짜 정확하게 기본적인 건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Q 구하는 공식은 Q는 실제 전하량이지만 흘러간 전자의 개수가 전하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전류가 흐른다고 했지만 물 알갱이가 흘러간 거거든요. 물이 흐른다는 것도. 그럼 이게 흘러간 전하의 양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흘러간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그건 전하량이 된다라고 해서 이 관점이 Q는 N이, Q는 IT 해가지고 IT하고 NE가 같다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